사람마다 이 말씀 들어서라.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오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말씀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사람 아니니. 자, 이 말씀을 아니면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지키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니니 짐승과 같다. 이 말씀 잊지 마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라. 배우고야 말아야 하겠다. 배우고야 말겠다지만 배워야 하겠다. 배우도록 해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더 좋겠죠. 자, 다시 사람마다 이 말씀을 들어. 말씀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배워서 실천을 하도록 해 주어라.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의 이야기 오륜을 배우도록 하라는 서론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오륜을 차근차근 하나씩 밝히겠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생 모육 지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부생,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모육,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그 은혜라는 뜻으로 부생 모육 지은을 들어봤죠. 자,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니 부모 옷 아니면 부모가 아니라면 강조하죠. 부모님이 아니라면 내 몸이 없이 낳았다. 내 몸이 어찌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이 덕을 갚하려 하니 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 키워주신 덕을 갚으려고 하니 하늘가히 없으셨다. 하늘 끝과 같이 없다. 즉 뭐예요? 끝이 없다. 갚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끝없다. 자, 다시 한번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길러주시니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내 몸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러한 덕을 입은 덕을 갚으려고 하니 하늘 끝과 같이 그지 없구나, 끝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륜 중에 무엇이 되느냐면 바로 부자 유친이 되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즉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하는 효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과 한 것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자, 종과 그 다음에 한 것과 주인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종과 주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근데 여기서 종과 주인이라는 것은 더 확대 해석하셔서 이건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백성과 그 다음에 주인은 임금을 누가 만들었느냐. 즉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뭐예요? 그렇죠? 하늘이 만들었다. 하늘이 점지해 놓은 것이다. 하늘이 정해 놓은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벌과 가염이가 개미가 이 뜻을 먼저 하이. 자,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한다라는 얘기는 벌과 개미는 여왕벌이 존재하고 여왕개미가 존재해서 모든 그 다른 개미들이 그를 모시지요. 그런 뜻을 이미 짐승이 알고 있었다. 한 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디나 마옵세이다. 그랬어요. 한 마음에 두 뜻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두 임금을 섬기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즉 임금에 대한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속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종과 주인을 누가 나눴겠느냐? 하늘이 다 순리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바로 백성과 임금의 관계와 같으니 벌과 개미가 이미 그것을 먼저 알고 실천하고 있지 않더냐? 한 마음에 백성으로서 한 마음에 신하로서 한 마음에 두 뜻을 절대로 갖지 말아라. 속이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군신유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지압이 밭 갈라간데 밥꿀이 이고 가서 남편이 밭을 갈러 나간 때에 밥꼬리, 세참 혹은 식사를 이고 가서 반상을 들어오되 그 밥상을 들되 눈썹에 맞추이다. 눈썹에 맞추어라. 이거 뭐예요? 떠오른 사자성어 있죠? 거안재미. 거안재미라는 것은 그 밥상을 드는데 눈썹에다가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거안재미라는 말은 중국 후한 때 양홍과 남편 이름이죠. 양홍과 맹광의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맹광이라는 여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홍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버틴겨요. 그 소식을 듣고 양홍이 나와 같은 인재를 알아주는 여인이니 얼마나 뛰어난 여인이겠느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맹광이 곱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양홍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광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양홍이가 내가 원하는 것은 뭐 누더기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맹광이 지저분한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양홍이라는 인물이 뭐 시를 지어서 친구들에게 많이 전했었는데 거기에 조정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뭐 이 나라를 떠나서 묻혀 살게 되면서 집필 활동에만 전념을 다했답니다. 그런 남편의 집필 활동에 적극적인 어떤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을 잘 섬긴 여인으로서 맹광이 유명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남편을 섬길 때 항상 이렇게 거한 재미를 솔선수범 지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까? 진실로 고마우시니 손님과 다르겠느냐? 누가? 그렇죠. 남편. 지아비가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니 남편이 손님과 다르겠느냐. 즉 손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공손하게 대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대할 때도 막 대하지 말고 공손하게 대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구시대적인 어떤 발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비판을 가할 수도 있어요. 꼭 아내만 남편을 존중해야 하느냐.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남편에게 아내가 공손한 것 뒤집어서 또 남편도 아내에게 공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부부간에 서로 공손해서 예의를 갖추어라, 잘 대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밥 가러 갔을 때 밥꼬리를 이고 간다 했을 때 그 밥상을 반드시 눈썹에 맞추어라. 공손한 태도. 공손한 태도를 가져라. 진실로 고마운 분이 남편이니 손님과 다르겠느냐. 손님과 같이 대하도록 하여라. 부부 유별이 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남편을 잘 섬기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죠. 늙은이 난 부모 같고 어른은 형과 같으니. 자, 주변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내 부모와 같은 존재이고 또 주변에 있는 나보다 손 위 사람들은 전부 다 형과 같은 존재이니 같아대 그 같은데 불공하면 그와 같은데 공손하지 아니하다면 어디가 다를고 무엇이 다르겠느냐. 요건 뭐예요? 짐승과 너희들이 어디가 다르게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날로셔 내가 맞이하시든 맞이한다면 무엇을 어른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어른을 만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절하고야 말하리라. 절을 할 것이다. 여기서 절이라는 것은 그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늙은이는 부모와 같고 어른은 형과 같으니 그렇게 그와 같을 때 불공하면 공손하지 못하다면 어디가 짐승과 우리가 다르겠느냐. 내가 만약 어른을 만난다면 절하고야 말겠다. 공손하게 대할 것이다. 자, 이 부분 뭐예요? 그렇죠? 장유유서.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순서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수에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켜라 해서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수부터 다섯 번째 수까지 삼강오륜 오륜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 빠진 게 있죠. 무엇이 빠졌을까요? 바로 붕우유신, 즉 친구들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살짝 빠져 있군요. 요까지 보충한다면 완벽하게 오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